감히 하인 주제에 나와 눈을 마주치느냐? 조선시대 한 양반댁. 안방마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은 하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죠. 왜일까요? 왜 안방마님은 그토록 한 하인을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하인의 눈빛은 왜 그토록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족보 한 권.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둘째 아들 도현. 28해를 하인으로 살아온 남자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는 바로 이 집 대감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인으로 버림받았다가 승지가 되어 돌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정체성 회복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용서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백운부는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3월 한지곤 대감댁 뒤뜰에서는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무릎 꿇고 마루를 닦는 한 사내의 얼굴에는 꽃그늘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한도현. 28살의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란 하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늘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눈빛은 깊었지만 늘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이 지긋한 하인 최봉금이 다가왔습니다. 60평생을 이 집에서 보낸 그녀는 도연을 어릴 적부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창고 청소를 해야 하네. 대감마님께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라 하셨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봉금은 그런 도연의 등을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늘 안쓰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창고는 사랑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석갈의 틈에 끼어 있던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빛 무명 보자기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낡은 책 한 권과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책은 족보였습니다. 백운 한시 대동보라는 표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인이 함부로 볼 수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묘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펼쳐진 족보 한 페이지에 연필로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둘째 아들 도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한지곤. 이 집 대감의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책장이 펄럭였습니다. 도연은 급히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은 뜯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 도연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너를 남겨두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른단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쁘던지. 너를 안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단다. 내 아버지는 한지곤이라는 분이야. 좋은 분이셨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지.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어. 엄마가 천한 몸이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야. 도연아, 내가 어떻게 잘할지 엄마는 볼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걸. 비록 세상이 너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내 안에는 맑고 고귀한 피가 흐른단다. 힘들 거야. 외로울 거야.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엄마가 못다한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 언젠가 너의 진짜 이름을 찾게 되기를. 내가 누구인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랑한다. 우리 도연아. 엄마의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너를 생각할게. 청산마을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도연은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회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형체를 갖췄습니다. 왜 다른 하인들과 달리 매를 맞지 않았는지, 왜 최봉금이 유독 자신을 아꼈는지, 왜 대감마님이 가끔 자신을 보며 복잡한 눈빛을 지었는지, 왜 안방마님 노송아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편지와 족보를 품에 감췄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아직도 정리 중이냐? 최봉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봉금은 도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봉금 아지매.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최봉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고는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최봉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아지매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집에 있는지, 왜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도연아? 최봉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알아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봉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서연홍이라는 분이셨다. 청산마을 출신으로 대감마님께서 젊은 시절 사랑하셨던 분이지. 하지만 신분이 달라 혼인할 수 없었어. 너를 낳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셨지. 그럼 제 아버지는? 한지곤 대감이시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저를 하인으로 키우셨습니까? 안방마님 때문이다. 노송아 마님께서는 대감마님의 과거를 알고 계셨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의심하셨지. 대감마님께서는 너를 멀리 보낼 수 없어 하인으로 두셨지만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셨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안방마님께 들키면 안 된다. 마님께서는. 최봉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노송아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겠습니다. 도연은 편지와 족보를 품에서 꺼내 최봉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아지매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최봉금은 그것들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도연은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를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인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윤범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적자이자 도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25살의 윤범은 준수한 외모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진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형님, 다녀오셨습니까? 도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범은 도연을 힐끗 보고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범은 도연을 괴롭히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친절했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형제였지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나눌 수 없었습니다. 윤범이 사랑채로 들어간 후 도연은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먼지처럼 자신의 정체성도 아득히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최봉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짐에 제게 어머니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홍아 씨는 참 고운 분이셨다. 미모뿐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글도 아셨지. 대감마님께서는 한양 근처 청산마을을 지나시다가 그분을 만나셨어. 사또 행차를 따라가던 길이었지. 1년 동안 그 마을을 오가며 사랑하셨어. 하지만 대감마님 할아버님께서 혼사를 정하셨고 대감마님은 가문을 택하셨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 산후병이 심했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너를 품에 안고 계셨다고 들었어. 그리고 대감마님께 편지를 보내셨지. 너를 부탁한다고. 대감마님께서는 너를 데려오셨고 하인으로 키우기로 하셨어.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곁에 두고 싶으셨던 거지. 도연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미안해 하셨어. 평생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짐에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남아야지. 내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묘한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묵묵한 하인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봉금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8회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이 이제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진실을 알게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사랑채 마루를 닦고 저녁이면 하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한 직원 대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 노송화를 마주칠 때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안채 청소를 해야 하네. 최봉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채는 노송아가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매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송아였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너로구나. 노송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요새 내 눈빛이 달라졌더구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노송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28회를 이 집에 두고 지켜봤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송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다. 내 어미 말이야. 내가 꼭 그 여자를 닮았어. 눈빛까지.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감히 나와 눈을 맞추느냐? 노송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무얼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넌 절대 이 집의 아들이 될 수 없어. 하인으로 태어나서 하인으로 죽을 거야. 마님께서는 왜 그토록 저를 미워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워하다니? 노송아가 비웃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다. 두려운 거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라고. 그래, 맞아. 하지만 내 존재가 내 평생을 망쳤어. 노송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감마님은 평생 날 사랑하지 않으셨어. 늘 그 여자만 생각하셨지. 죽은 여자를. 그리고 넌 그 여자의 흔적이야. 살아 숨쉬는 증거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송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연은 일어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윤범이었습니다. 도연아? 도련님. 도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범은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어머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련님. 거짓말 마라. 다 들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범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피를 이었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라. 넌 내 형이냐? 형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겼느냐? 왜 하인으로 살았느냐? 윤범의 목소리에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제가 형이길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실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안방마님도, 도련님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윤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곁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하인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렸고 최봉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2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대감댁의 장정들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좀 따라오겠느냐? 무슨 일입니까? 안방마님 분부시다. 도연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안채가 아닌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뒤편 낡은 헛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어가 보면 안다. 한 사내가 도연을 밀었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헛간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여기를 왜 가두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헛간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틈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이 축축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물이었습니다. 헛간 바닥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도연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연은 발끝으로 서서 고개를 천장 쪽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편지 속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물이 입술을 덮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 배수구가 뚫린 것입니다.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도연은 젖은 바닥에 누운 채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벽녘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봉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연아. 그녀가 달려와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지매. 말하지 마라. 지금 나가자. 최봉금은 도연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지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떠나야 한다. 최봉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안방마님께서는 널 죽이려 하신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어디든 좋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최봉금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옷과 노잣돈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남빛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족보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다. 도연은 보자기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아짐에 감사합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하인으로 살지 마라. 최봉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감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인이 아니라 제 진짜 모습으로 아침 햇살이 도연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는 걸어갔습니다. 28해를 살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백운부를 떠난 도연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청운사라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스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도연은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스님은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도연의 품에서 나온 남빛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족보와 편지였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연홍이.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래. 어릴 적 알았지. 청산마을에서. 스님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려면 10년은 공부해야 하느니라. 10년이든 20년이든 하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밤까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시를 짓고 책을 베껴 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쉬어라. 노스님이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스님. 내 안에 무엇이 그리 너를 채찍질하느냐? 제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3년째 되던 봄 노스님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가온다. 준비는 되었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좋다. 이걸 가져가거라. 노스님은 깨끗한 한복과 갓, 그리고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과거장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라. 그리고 이것도. 노스님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홍이가 어릴 적 차고 다니던 것이다. 내가 간직하고 있었지. 이제 내가 가져라. 도연은 옥패를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가거라. 그리고 내 어미의 이름을 빛내거라. 도연은 청운사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시험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도연.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달빛 아래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너의 진짜 이름을 찾게 되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급제 후 도연은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하급 관리였지만 일 처리가 정확하고 청렴했던 도연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승지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도연을 불렀습니다.
한도현. 예, 전하. 경의 출신을 아느냐?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3년 만에 승지가 되었다. 경의 능력을 믿는다. 황송하옵니다. 이번에 백운부에 조사관을 보내려 한다. 그곳 대감댁에서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보고가 있다. 경이 가서 조사하라.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백운부, 한지곤 대감댁. 전하, 소신이 백운부 출신이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알지 않겠느냐? 명을 받들겠습니다. 도연은 물러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6년 만에 보름 후 도연은 관복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푸른 관복에 금실로 수놓인 항문양, 허리에는 옥대가 찼습니다. 뒤에는 2명의 서리가 따랐습니다. 백운부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품 안의 교지를 만졌습니다.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임금의 명령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백운부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오늘은 객주에서 묵으시겠습니까? 서리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바로 대감댁으로 가겠다. 예, 날이. 한지곤 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은 6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문지기가 달려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승지 한도연이다. 대감께 전하라. 문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곤이 나왔습니다. 6년 사이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또 도연이. 한지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표정을 굳힌 채 교지를 꺼냈습니다. 한지곤 대감, 임금의 명으로 이 댁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라니, 백성 수탈과 장부 조작 혐의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곤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최봉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리, 봉금 아지매.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대감,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도연아, 저를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으십니까? 도연의 말에 한지곤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리, 장부는 사랑채 서고에 있습니다.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서고에는 수십 권의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장부, 소장료 장부, 노비명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확량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었고 세금은 더 걷어들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도연이 서리에게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조작이 있습니다. 모두 베껴두십시오. 예, 날이.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장부를 보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한윤범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범은 도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맞느냐? 도연이? 이제는 승지 한도연입니다. 승지라니. 어떻게? 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윤범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곁을 지나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아, 아니 나리. 윤범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것이 제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도련님, 저는 6년 동안 죽을 뻔한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에 잠겨 숨이 막히던 그 순간을. 윤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안방마님께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님이 독단으로. 모르셨다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헛간에 갇혀 죽을 뻔했는데 대감께서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겁니다. 윤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연아, 승진아리라 부르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도연은 객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범의 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대감댁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던 그곳. 이제 시작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돌아온 이유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연의 푸른 관복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하인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승지 한도연.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서리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연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도연이가 맞나? 승지가 되셨다더라. 세상에.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지고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도연을 보자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대감, 어제 확인한 장부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도연이 장부 몇 권을 펼쳐놓았습니다. 이해의 수확량 기록을 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씨는 좋았고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한지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장부. 실제로 백성들에게 거둔 액수와 관청에 보고한 액수가 다릅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도연아, 승진아리라 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지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리, 그 돈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니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도 변명을 하십니까? 그때 안채에서 노송화가 나왔습니다. 6년 사이 그녀도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노송화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방마님. 도연이 일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였습니다. 승지가 되어 돌아왔다지? 대단하구나. 하인 주제에. 저는 이제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니라고? 노송화가 비웃었습니다. 내 피에는 천한 기운이 흐른다. 그걸 관복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인 그만하시오. 한지곤이 말리려 했지만 노송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려 했는지 아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편할 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셨습니까? 도연의 말에 한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모르셨습니까, 대감? 6년 전 장마철에 안방마님께서 저를 헛간에 가두셨습니다. 물이 차올라 제 목까지 잠겼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송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직원은 비틀거리며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랬소? 그래, 했어. 노송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 목숨이 질긴 걸 어쩌겠어. 당신이 어찌 그럴 수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노송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늘 그 죽은 여자만 생각했지. 그리고 그 여자의 자식을 집에 들이고 내 눈앞에서 키웠어. 내가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한 일이야. 노송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의 부정을 밝히러 왔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다.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그때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윤범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말에서 내려 사랑채로 뛰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윤범은 도연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범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윤범아. 한직원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좀 도와다오. 서재에 있는 문서들을 정리해야 한다. 예, 아버님. 부자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서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서재 문 앞을 지키고 계십시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 나리. 서재 안에서 한지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범아. 예, 아버님. 이것을 봐라. 한지곤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에 쓴 것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도연에게 주라고 적어 놓았지. 윤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도연이는 내 아들이다. 비록 인정하지 못했지만 내 피를 나눈 자식이야. 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윤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평생 아버님의 아들로 살아온 저는요? 윤범아, 넌 내 적자다. 하지만 도연이도... 그만하십시오. 윤범이 소리쳤습니다. 한지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인으로 자란 자가 갑자기 승지가 되어 나타나 우리 집안을 뒤흔드는 것을, 그리고 아버님의 재산까지 나눠 가지겠다고요? 윤범아, 그건 도연이의 뜻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윤범이 유언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윤범아. 한지곤이 손을 뻗었지만 윤범은 피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적자의 의무입니다. 윤범은 유언장을 품에 넣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지곤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윤범은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둘째 아들 도연에게 물려준다. 윤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깨끗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체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범은 손에 쥐가 날 때까지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언장과 비슷한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적자 윤범에게 물려준다. 윤범은 새 유언장에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은 평소 아버지가 서재 책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윤범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도연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날이 대감댁에서는 해마다 세금을 더 걷어갔습니다. 한 농부가 고했습니다. 관청에 내는 것보다 3배나 많이 걷어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농부가 내민 종이에는 실제 낸 세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나흘간 조사한 결과 도연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한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대감, 이것을 보십시오. 도연이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3,000냥이 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다. 대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을 수 없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웠고 체면을 유지하려면. 체면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백성의 고열로 체면을 유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한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임금께 보고할 것입니다. 도연아, 승진하리라 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한직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용서라고요? 도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용서해야 합니까? 저를 버리신 것을요? 하인으로 키우신 것을요?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을요? 모두 내 잘못이다. 나를 버려도 좋다. 하지만요? 내 동생만은, 윤범이만은 살려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도연은 한직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동생이라고요? 저를 평생 하인으로 여긴 그 사람이 제 동생입니까?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직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객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윤범입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윤범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윤범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적자 윤범에게 물려준다. 도연은 유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윤범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님의 뜻입니다. 형님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형님이라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형님이라 부르십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윤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나이로는 저보다 위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유언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진실이라니요? 이 집안이 지은 죄를 밝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게 하는 것. 윤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내일 새벽에 저는 떠날 것입니다. 윤범은 문서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질투,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그만 가십시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범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도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내 이름을 찾아야 해.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 그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윤범이 위조한 유언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백운부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그는 임금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직온 대감댁의 부정이 낱낱이 드러났고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경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백운부 대감댁에 대한 처분은 조만간 내릴 것이다. 경은 물러가 쉬도록 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도연은 물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몰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도연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관사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이 맞습니까? 중얼거리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최봉금입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최봉금이 서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보는 그녀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아줌에, 어찌 여기까지. 날이 큰일이 났습니다. 최봉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범 도련님이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께서 며칠 전 한양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았는데 오늘 저녁 매화제 근처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셨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매화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 보고 알려줬어요. 도련님이 포위당해 계신다고.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벗고 검을 들었습니다. 아줌매는 여기 계십시오. 날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뛰어나갔습니다. 매화제는 한양 외곽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곳으로 달려가는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내가 그를 구하러 가는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화제에 도착하자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윤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5명의 자객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윤범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 자객 중 하나가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검을 빼들어 막아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누구냐, 너희들은? 도연이 소리쳤지만 자객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연은 검술을 익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한 자객의 칼을 피하고 다른 자객의 공격을 검으로 막아냈습니다. 도련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윤범은 이미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었습니다. 어깨에 칼날이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도청이다. 꼼짝 마라. 자객들이 동요했습니다. 그 틈을 타 도연이 한 자객의 칼을 쳐냈습니다. 자객들은 재빨리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윤범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윤범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왜 절 구하러 오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최봉금이 급히 포도청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분을 먼저 돌보아라. 도연이 윤범을 가리켰습니다. 군관들이 윤범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나는 그를 구했을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사흘 후 도연은 윤범이 머무는 객주를 찾았습니다. 윤범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여러 곳이었습니다. 형님, 윤범이 일어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송구합니다. 누가 보낸 자들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머님께서는 제가 형님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원장을 위조하라고도 하셨고, 유원장 위조를 안방마님께서 시키셨다고요? 예. 하지만 저는 형님께 보여드린 유원장이 가짜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한양에 왔습니다. 윤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 저는 비겁한 놈입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위조하고 형님을 속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러 왔다가 습격을 당한 것입니까? 예. 어머님께서 보낸 자들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제가 한양에 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송아가 아들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형님, 윤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저는 형님을 배신했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 집에 적자로 태어났을 뿐이고 저는 서자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만 쉬십시오. 상처가 아물어야 합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윤범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연은 윤범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뇨? 우리 아버님의 비겁함이 우리 둘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도 저도 모두 희생자입니다. 윤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다 나으시면 백운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 아버님을 잘 모시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 최봉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아줌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련님들께서 화해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화해라고요? 도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리께서 도련님을 구하셨잖습니까? 그것은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봉금은 도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언젠가는 마음을 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마음을 풀다니요?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봉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연홍 아씨께서 남기신 물건입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홍 아씨께서 평생 지니고 계시던 것입니다. 아씨는 이것이 나리께 전해지길 바라셨어요. 도연은 옥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옥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리, 연홍 아씨께서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대감님을 그 누구도 어찌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원망할 수 없는 법이에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에,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십시오, 나리. 그저 사십시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최봉금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연홍 아씨께서 바라시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강가를 걸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옥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를 구한 것이 맞습니까?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당신입니까? 도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윤범을 찾아갔습니다. 윤범은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연이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범이 펼쳐보니 조사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에 대한 처벌이 곧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임금께 청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형님, 집안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의 대부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윤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올바르게 사십시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윤범도 힘겹게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형님,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라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예, 형님.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윤범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돌아온 도연은
어머니의 옥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옥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왜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도연의 옷자락을 펄럭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직온 대감은 벌금 3,000냥을 물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재산의 대부분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처벌하는데 일조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날이 백운부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한 관리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대감께서 병환이 깊으시다 합니다. 나리를 찾으신다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새벽 백운부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려 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떠났는지 한산했습니다. 나리, 최봉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맞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지고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뼈만 남은 듯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지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내가 왔구나. 예, 아버님. 한지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지곤이 떨리는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 말을 들어다오. 마지막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해야겠다. 한지곤이 기침을 했습니다. 도연이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한지곤이 물을 조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만난 건 30살 때였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막 나섰을 때지.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청산 마을을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그 사람을 봤다. 물을 깃고 있었는데 햇빛이 그 사람을 비추는 게 마치 선녀 같았어. 한지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을 걸었고 웃어주더구나. 그날부터 나는 그 마을을 자주 찾았다. 연홍이는, 내 어미는 글도 알고 시도 읊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어머니께서 글을 아셨습니까? 그래. 마을 서당 훈장이 가르쳐줬다고 했다. 총명한 아이라고 했지. 한지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을 그렇게 만났다. 나는 연홍이에게 청혼했다. 함께 한양으로 가자고. 내 부인이 되어달라고. 어머니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좋다고 했다. 하지만 한지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다른 혼사를 정하셨다. 영의정 따님이었어. 거절하면 가문에서 내쫓겠다 하셨지.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다. 한지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사랑보다 가문을 택했어. 연홍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는 무엇라 하셨습니까? 울지 않았다. 그저 이해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한지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연홍이가 너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산후병으로 위독했어.
어머니를 보셨습니까? 봤다. 침상에 누워 너를 안고 있었어. 너는 울지도 않고 어미 품에 안겨 있었지. 한직원이 흐느꼈습니다. 연홍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화도 안 내고 원망도 안 하고 그저 웃었어.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내 핏줄이니 제발 지켜달라고.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너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연홍이는 눈을 감았다. 한직원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를 하인으로 키운 건 지키기 위해서였다. 곁에 두고 싶었어. 하지만 아들이라 인정할 순 없었다.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하인으로 만들고 동생의 그늘 아래 숨기고 죽을 뻔하게 내버려 둔 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한직원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었어. 연홍이를 지키지 못했고 너도 지키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예, 아버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한직원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다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연홍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한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범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범아, 너도 왔구나. 예, 아버님. 윤범이 도연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다. 한직원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범아, 도연이는 내 형이다. 나이로도 혈통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도연아, 윤범이는 내 아우다. 비록 다른 어미에게서 났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 예, 아버님. 부디 서로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너희를 갉아먹을 뿐이다. 한직원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연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그만하시고 쉬십시오. 아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한직원이 베개 밑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쓴 유언이다. 위조된 것이 아니라. 윤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직원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범아,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어미가 시킨 일이니. 한직원이 유언장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것은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아버님,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바꿔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직원이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백성들을 도와다오.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이들을. 그것이 내 죄를 씻는 길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직원이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말과 함께 한직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연과 윤범이 동시에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한직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윤범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봉금이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녀도 곡을 했습니다. 대감댁 마당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윤범은 나란히 앉아 빈소를 지켰습니다. 촛불이 흔들거렸습니다. 형님,
윤범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께서는 행복하셨을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했습니다. 윤범이 고백했습니다. 저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계셨으니까요. 저도 원망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우, 예, 형님. 이것을 같이 읽읍시다. 도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연아, 살아남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윤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의 어머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형님.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형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곤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몇몇 친지들만 모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도연과 윤범은 나란히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저분이 도연이라던가 승지가 되어 돌아왔다지. 세상에 하인이 승지가 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범이 형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도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범이 붙잡았습니다. 형님, 하루만 더 머무르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범은 도연을 마을 어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형님, 어머님의 묘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석에는 서연홍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몰래 만드신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뵙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형님.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범이 물었습니다. 한 농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아니나리. 저희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감께서 물리신 벌금으로 저희가 빼앗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모두 돌려드릴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한양에서 처리해야 하니까요. 도연이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직온 대감의 아들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이 집에서 하인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금님의 승지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하인이 대감의 아들이었다니. 저는 이 집안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제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도연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날이 어찌 저희에게 절을 하십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이 집안이 여러분께 끼친 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나리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집안의 피를 이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하인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보다 더 고생하셨을 텐데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 우리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리께서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도연에게 절을 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송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을 망쳤어. 노송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안방마님.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송아는 도연 앞에 섰습니다. 만족하느냐? 대감도 죽고 집안도 망하고 이제 만족하느냐? 저는 복수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너는 원수를 갚으려 온 거야. 노송아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안방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노송아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도 피해자이셨습니다. 노송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마님께서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노송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마님의 고통을 압니다. 노송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범이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윤범아. 노송아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마저 위험하게 만들어서. 어머님,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미움도 원망도. 노송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안방마님. 미안하다. 노송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대한 것, 죽이려 한 것, 모두 미안하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안방마님.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노송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평생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노송아가 일어섰습니다. 윤범의 부축을 받으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끼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이제 여러분을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남은 재산으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날이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 아우 윤범이 맡을 것입니다. 윤범이 놀라 형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우,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새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예,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윤범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저 한윤범은 맹세합니다. 이 집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짐을 꾸렸습니다. 내일 새벽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윤범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요. 제 자리는 한양입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도연이 윤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우, 이 집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형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최봉금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날이 길 떠나시기 전에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지매. 세 사람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말에 올랐습니다. 윤범과 최봉금이 배웅했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우도. 그리고 어머님 잘 모시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도연이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대감댁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미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떳떳합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고 제 길을 찾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도연을 비쳤습니다. 승지 한도연.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승정원에서 도연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임금의 신임을 받는 중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승진하리. 한 관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백운부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윤범의 글씨였습니다. 형님께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백운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당을 세워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고 있으며 백성들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많이 편찮으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윤범 올림. 도연은 편지를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운부. 그곳은 이제 그에게 미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다. 곧 백운부에 다녀와야겠구나. 그날 저녁 도연은 관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청운사에서 왔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젊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지스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스님이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풀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떠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늙은 스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 이 패를 가지고 청운사 뒷산 오두막을 찾아가거라. 거기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청운사 주지 스님. 도연은 다음 날 새벽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이틀을 달려 도착한 청운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스님. 도연이 법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이미 입적하신 후였습니다. 날이 스님께서는 사흘 전에 가셨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나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감사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대로 뒷산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오두막은 작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자 옷가지 몇 벌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지곤날이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어머니 서연홍의 편지였습니다. 도연은 다른 편지들도 읽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에게 보낸 연서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봉투에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도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겠지. 엄마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니까. 도연아,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는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청운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도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백운부로 향했습니다. 노송아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백운부 대감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채 한쪽이 의원당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형님, 윤범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형님. 형님은? 나도 잘 지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채에 계십니다. 많이 편찮으십니다. 도연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노송아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사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안방마님, 누구냐? 노송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왔구나. 예, 안방마님. 도연이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노송아가 떨리는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편찮으시다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것쯤은 나도 안다. 노송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안방마님, 평생 너를 미워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 좁았던 거지. 이미 용서했습니다. 고맙다. 노송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범이가 내 동생이 되어 다행이다. 너 같은 형을 두어서 말이야.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송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과 윤범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안방마님께서는 마지막 3년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의원당에 쌀을 보내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도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범이 말했습니다. 형님, 하루만 더 계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윤범은 도연을 의원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의원당에서 먹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구나. 내 이름이 뭐니? 하연이에요. 도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소녀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하연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니? 이 집이 제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가면 가족이 있을 거라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범이 도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 아이가 3개월 전에 왔습니다. 청산마을에서요. 청산마을이라고?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도연은 소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 도연을 보았습니다. 하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란다.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오래 기다렸지? 소녀가 도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도연도 울었습니다. 윤범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고맙다, 아우. 도연은 하연을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는 내 딸 하연이란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연아, 안녕. 우리 친구가 됐어. 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내려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왔으니까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윤범을 보았습니다. 아우, 하연이를 이곳에 맡기고 싶다. 내가 한양에 있으니 돌볼 수가 없어서. 형님,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조카니까요. 고맙다. 도연은 하연을 다시 안아들었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자주 올게. 그리고 크면 한양으로 데려갈 거야. 네, 아빠. 그날 저녁 도연은 하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서연홍의 이야기를. 하연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아빠. 하연이 웃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연이 배웅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한 달 후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도연이 딸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말에 오른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범과 하연 그리고 의원당의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도연은 어머니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고, 가족을 찾았고, 딸도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품에서 어머니의 옥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햇살이 옥을 비추었습니다. 무지개 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승지 한도연. 그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도 서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형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춘풍야담이었습니다.